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버님 어떤 궁금증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저는 그 동작구 신대방동 네, 395에 65 네, 보람의 현대아파트 2001호에 사는 사람인데요. 네, 예, 제가 이걸 70평인데 네, 한 20 몇 년 전에 그걸 신축할 때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평수가 너무 커서 네. 노부부가 살기에는 평수가 커서 그러네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그걸 한번 상담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버님 두 분이서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이랑? 예. 야, 두 분이 거주하시는데 70평대니까 이제 진짜 너무 넓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청소하시기도 힘드실 것 근데 그 같아요. 시절에는 네. 이 아파트가 서울 시내에서 제일 비쌌어요. 그러셨구나. 예, 아파트 세 채 팔아서 이걸 샀어요. 아, 네. 음마 아파트 세 채를 파셨어요? 25년 전에 7억 얼마 주고 샀는데 네. 지금은 제일 싼 아파트예요. 이게. 아버님 지금 웃고 계시는데 웃는 게 아니실 것 같아요. 조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해야 될지. 진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우리 송병현 전문가님 해결해 드릴 거예요. 만나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네. 예. 과거에 굉장히 비쌌는데 지금은 네. 좀 저렴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보라매 역 주변으로 해서 보라매 동 일대에 센세이션급 어떤 바람이 좀 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다행이네요. 우리 시장님이 지금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요즘 같은 경우는 방쪽에기해서 전월세 시장에 또 문을 똑똑 두드려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그건 좀 출입구 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번거로우시다면 저는 이게 이제 그 신림선이 이 주변으로도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안쪽으로는 신안산선이 또 새로 놔지는 이런 네, 구조. 네. 주변에 교통호재 플러스 재건축 재개발 시행까지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신대방 쪽으로 보시면 보라매동 쪽으로는 건물들이 좀 굉장히 오래된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로정비 사업 플러스 재건축 시장, 재개발 시장 또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지만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네네. 저는 이걸 평수가 너무 크니까 네네네. 나이가 70대 중반인데 네네네. 이걸 팔고 조그마한 평수로 이사를 했겠는데 네네. 바로 앞이 보라매 공원이고 예예예. 옆이 서울대 병원이고 네네네. 바로 옆도 왼쪽이 롯데 아파트. 그리고 살기는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좋은 데는 없어요. 굉장히 좋죠. 네네네. 예, 없는지 아는데 평수가 크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우리 대책을 시장님,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지금 관리하기가 조금 번거롭다고 지금 팔게 되면 앞으로 신림선의 호재라는 게 아직 덜 반영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호재까지 봤을 때는 앞으로 조금 더 2년, 3년 정도 더 보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서울에 여러 가지 요건, 예를 들자면 공급량의 증가, 금리 인상, 뭐 여러 가지 규제, 다주택자 규제, 뭐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조정을 좀 받더라도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역만큼은 가격 조정을 받지 않고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팔고 갔을 때 불확실성이 커져버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걸 팔고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물론 양도세는 얼마 안 나오겠지만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취득세와 부동산 복비까지 따져봤을 때는 기회비용이 또 발생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구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역세권에 드디어 들어가는 아파트권 그리고 아까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병원이나 그다음에 큰 대형 어떤 백화점부터 해서 상권도 잘 발달되어 있는 이런 구조에 역까지 들어간다면 금상첨화 옥쟁반응의 은쟁반응의 옷구슬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보유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서울의 아파트 값이 이제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오르고 있잖아요. 아버님 그동안 안 올라서 정말 너무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오를 아파트가 아니고 아직까진 덜 올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만한 아파트다 이렇게 답변 주셨으니까 이제 고민 좀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2, 3년 후에 다시 한번 또 저희 전화 주셔서 진단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월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경매 시장에서도 서울 아파트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시세보다도 경매인데 오히려 더 비싸게 낙찰을 받고 있다라는 뭐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규제를 하잖아요. 규제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도 규제를 무시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현상이 저는 궁금한 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오르기만 할까? 어떻게 보세요? 서울 같은 경우는 당분간 좀 나올 것 같고요. 네. 저는 올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서울의 집값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즉 공급을 늘린다고 하지만 네. 실제로 이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조합도 구성돼야 되고요. 네. 뭐 구조진단, 안전진단, 뭐 그다음에 조합 인가도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물량 배정, 인구 배정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설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인허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철거가 또 이루어지면 또 멸실되는 이런 구조도 있고요. 철거 또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또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구조도 있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딘가를 재건축 재개발을 들어간다고 하면 보통은 한 10년 내지 길게 되면 한 4, 5년 이상도 잡을 수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에 지금 공급이 굉장히 더디게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이제 임대차 3법에 의해서 기간들이 굉장히 늘어나 있는 구조. 그래서 네. 임대 시장도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서울은 당분간은 좀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지방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아파트 가격들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급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을 부시면서 새로 공급해야 되는 이런 구조. 그래서 기간 자체가 2배가 더 걸리고요.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신규 택지의 개발 기조가 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빠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방 네. 같은 경우는 올 가을부터 내년 봄부터 조정받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서울의 지금 경매 시장에 너무 무리해서 들어가지 않는 거는 조금 생각 한번 해봐야지 않느냐. 왜냐하면 네. 아까도 금방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아파트 가격이 마냥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쵸. 제가 오를 수 있다는 얘기는 올 가을에서 내년 봄 한시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떨어지는 기조로 갔을 때는 지금 너무 실거래가보다 그 이상의 어떤 낙찰가 기준으로 낙찰을 받게 되면 네네. 그 부분은 분명히 놔줘야 되는 네. 우리의 일정 부분 손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생각을 중장기전으로 좀 보시는 이런 해안을 좀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